옛날에는 신판이라는 게 있었죠. 중세시대 신판이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신이 판단한다고 했어요. 신이 판단한다고 해서 한 여러 가지 재판이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재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절벽에 나뭇가지, 절벽이 이렇게 있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람을 매달아 놔요. 매달아 놓고 여기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상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살인자로 지목이 됐을 때 이 살인자로 지목된 사람을 밧줄을 끊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살아나면 살인범이 아니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살인범이 용서해 주신 게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으셨으니까 살인범이 아닌 거고 이 사람이 죽으면 죄가 있어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신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었어요. 옛날에 서양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심판은 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러한 생각이 점점 가지게 되고 그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관성을 보고 재판할 수는 없으니까 뭘 하게 돼요?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자 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증거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고 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형벌을 가하는 국가 권력이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가 나오면 이 사람을 범인으로 처벌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한동안 가지고 왔었죠. 이것을 이제 규문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범인에 대해서 범인을 밝히고 형벌을 가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범인과 국가기관은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거는 심판. 요게 지나가면 요게 어디로 가냐면 국가가 있고 신 대신 국가가 범인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려면 즉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심판관이 범인을 문초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가지게 되죠. 즉 일방적인 절차. 이것을 규문주의라고 해요. 규문주의라고 했다. 이 규문주의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증거 중에서 자백이 증거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백을 받기 위해서 다소의 고문을 가하는 것도 허용됐고 즉 인권 보장보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더 관점을 가져야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고문의 문제점 때문에 인류가 이 고문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 즉 인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청사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돼서 절차를 조금 바꾸게 되는데 그것이 탄핵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즉 규문주의에서는 국가가 있고 범인이 있는 이면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탄핵주의에서는 범인이 있다고 누가 지목을 해요. 이게 소추 측이죠. 소추하는 측에서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지목을 해서 범인으로 지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범인인지 여부를 심판자가 심판을 하는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삼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만약에 수사하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을 해서 범인이라고 인정이 됐다면 그 사람 그 다음에는 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재판을 했는지 이 사람이 진짜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수사하지 않은 사람, 제3자가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강철중이 그때 진짜 범인을 딱 지목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초생크 탈출처럼
앤디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경찰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함부로 한 게 아니라 앤디가 현장에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범인인 것 같으니까 지목을 해서 범인으로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경찰관이 재판까지 했다면 재판을 하나하나 자기는 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잡은 거니까 그 사람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딱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굳어질 염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다가 우리 학생들끼리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죠? 있나? 여기 뭐 CC 커플 있어요? 비밀이면 말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연인으로 발달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보면 그 남자친구는 정말 멋있게 생겨 보일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멋있는데도 자기 눈에는 멋있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남자친구가 어쩌다가 좀 나쁜 짓을 해도 뭐 어쩌다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남자친구가 밥 먹고 트림하는 경우에도 너무 예술적인 트림이야, 이렇게 멋있을 수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타나는 그 다음 수사에서 나오는 증거 중에서 그 사람이 범인에 부합하는 증거는 자기 눈에 탁탁탁 띄고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지도 모르는 증거는 안 보이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 뭐 이런 것이고, 이 한계는 많은 심리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확인한 바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범인이라고 지목해서 조사하는 사람이 끝까지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번 조사하는 사람이 잘못 들어가면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조사하는 사람과 심판하는 사람을 분리시키자, 이런 생각이 이게 되고, 그 분리시킨 제도가 탄핵주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추 측, 즉 조사하고 수찬 소추 측과 범인 측과 피의자, 그 피소추 측과 재판 측,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청천 재판은 너무 훌륭한 재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포청천 재판이야말로 가장 나쁜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드라마에서 포청천이 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안 생겼을지 모르지만, 현실의 제도에서 만약에 포청천이 저 사람이 범인일 거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포청천의 행동이 뭐냐면 심증이 딱 갔을 때 저 사람이 범인이 부합하는 증거를 막 이렇게 확보하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범인을 밝혀내잖아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 증거보다는 범인인 증거를 계속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의 재판은 오늘날에서는 이렇게 아주 나쁜 재판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 구조가 이제 탄핵주의 구조가 더 인권 보장적인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탄핵주의 구조 중에서 재판의 주도권을 누가 갖는가, 재판의 그 진행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직권주의, 당사자주의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개는 다 탄핵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탄핵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직권주의는 이 심판자, 소추측, 피소추측 이 세 단계 중에서 이 심판자가 주도가 돼서 절차를 진행하는, 이게 직권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너가 무슨 죄로 저질렀는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증거도 법원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런 절차가 이제 직권주의 절차이고, 이에 비해서 당사자주의는 법원은 일단 가만히 뒤로 물러나 있고, 이 소추 측 검사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증거를 계속 확보해서 제출하고, 피소추 측은 아닙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 증거가 잘못된 증거라고 항변을 하거나 다투거나, 또 자기가 알리바이에 관한 증거를
하거나 아니 서로 간의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장하고 증거하는 제출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당사주의라고 할 수 있고, 즉 이쪽에서는 요것이 자기네들의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권주의 구조는 대륙에서 발달을 했고요. 독일식 대륙에서 발달했고, 당사주의 구조는 영미에서 발달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권주의 구조와 당사주의 구조가 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에 관한 일반론을 보고, 그럼 과연 우리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 여기서요, 29페이지를 보면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요거에 관한 그 기본적인 구도가 있으니까 이걸 좀 염두에 주시고.